저는 오늘 깜빡이를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괴롭혔던 노깜빡이 택시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농담이고요. 무조건 직진만 할 거니까요. 사실 저번 내비게이션 없이 서울 오기 컨텐츠를 찍고 제가 몸살을 앓았는데 아무래도 최근 장거리 운전 촬영을 자주 했던지라 몸이 혹사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잔잔하게 서울을 드라이브하는 컨텐츠를 계획했고 그냥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차선 변경 없이 직진만 하며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도로 흐름에 몸을 맡겨보려 합니다. 하지만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 여러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을지였어요. 그래서 룰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은 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선을 만나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야 하고 또 서울을 무한으로 돌 수만은 없으니 제한 시간은 24시간으로 정했고 만약 서울을 벗어나는 도로를 타게 되면 컨텐츠는 끝이 나게 됩니다. 24시간이 됐던 서울을 벗어나든 저는 분명 어디선가 멈추게 될 겁니다.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저의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가 될지 지켜봐주세요. 시작 지점은 서울 서쪽 끝에 있는 강서구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끝쪽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1차선, 2차선, 3차선에서 어디서 직진할지를 사다리 타기로 정할 겁니다. 3차선? 좀 최악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인도 쪽에 붙어있는 차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송차나 버스 등의 정차로 진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왼쪽 차선 공간이 여유가 있어 가볍게 피해서 주행했습니다. 도로가 끊어졌네요. 하지만 역시 3차선 직진 주행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강서구 공항대로라는 데인데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58분입니다. 출근 시간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네. 그 와중에 또 멈춰있는 3차선이 보였는데요. 야, 이거는 택시가 멈춰있구나. 이 컨텐츠의 최대 장점은 뭔가 빨리 가려고 할 필요 없는 거. 어차피 정해진 차선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컨텐츠 되게 흥미롭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들어와. 아니야 너.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있다면 가운데를 타고 있으니까 이게 2차선도 됐다가 3차선도 됐다가 계속 이게 바뀌네요. 아우 여기는 근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가만 생각해보니 여기를 지날 때마다 항상 정체를 겪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AI에게 물어봤는데 기대보다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체의 주요 이유를 요약해서 뽑아보면 국제공항과의 접근성, 서울 도심을 이어주는 주요 간선도로, 강서구 지역의 개발과 인구 증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마지막으로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머리 터질 것 같아. 아유 저기 또 사고가 났구만. 번호판이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 같아요. 저번에 제가 내비게이션 없이 길 찾는 컨텐츠에서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길을 잘 모르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한 시기는 2020년도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 경험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 운전 습관 자체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길을 거의 안 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번 컨텐츠를 하면서 느낀 건 길을 조금 외워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직진만 하다 보니 양화대교로 간다는 도로 안내가 나왔는데요. 양화대교로 간다는 것은 그러면 마포구 쪽으로 가는 건가?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다르긴 한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도로에 그려진 안내로 봤을 때는 양화대교로 가는 게 아니고 여의도로 가네요. 그렇게 강서구 공항대로를 지나 영등포구 노들로로 진입했는데 양화대교로 빠지는 길은 그대로 패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 저기 빨리 가는 차선으로 너무 가고 싶다. 평소 같았으면 차선이 느려지면 다른 차선을 변경해서 갔겠지만 이날은 정한 룰을 지켜야 했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뚜껑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더 현대 건물도 보이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많은 운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합류 구간이라서 차가 막히는 건데 순간 너무 답답해서 깜빡이 켜고 옆으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날따라 수상하게 계속 등장하는 차가 있었는데 바로 구급차였습니다. 오늘따라 앰뷸런스가 너무 많이 다니는데 벌써 4대째 같아요. 여기는 동작구 현충로라고 돼 있네요. 근데 소나타는 택시가 너무 많아. 빨간색 하길 잘한 것 같아. 이 길은 반포 IC로 가는 길인데요. 반포 IC로 가는 건 서울을 빠져나가는 건가? 경부고속도로 간다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한데?
고가도로를 넘어 진입한 곳은 사평대로였고 여기서부터는 서초구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경부고속도로로 빠질까봐 내심 쫄렸는데 다행히 타고 있던 차선은 강남대로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강남대로는 제가 은근히 자주 오는 곳이긴 합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제가 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하면 돈을 다 잘 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조소 전업 유튜버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안 하면 생업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알바까지 뛰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컨텐츠 하면서 죽는 소리 하기 싫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인터넷 민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쓰고 계신 인터넷 약정 교체하고 최대 48만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수기 또는 유심 기변 등 최대 30만원 혜택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 인터넷 요금제 설계로 통신비 절감을 또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공유기도 요금 추가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 혹시나 인터넷을 바꿀까 하는 분이 있으셨다면 전문 상담사분들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인터넷 민족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줄이면서 컨텐츠를 해줄 수 있게 해주신 정말 따뜻한 분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직진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좌회전도로 타야 돼요. 야, 이렇게 서울 시내로 진입을 하게 된다고? 아까 전 신논현역을 지나면서부터 저는 강남구 봉은사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달릴 때만 해도 이대로 직진을 해서 컨텐츠가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좌회전 도로를 만나고는 그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까는 컨텐츠가 너무 빨리 끝날까 걱정을 했다면 이제는 컨텐츠를 끝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네. 야, 그래도 아르바이트 할 때는 아무리 배달 시간이 여유가 있더라도 쫓기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서울 시내를 다니고 있으니까 기름 아깝다. 아무튼 지금 이제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이제 좀 북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네요. 이제는 북쪽으로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을 향하니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동호대교라고 써져 있는데 거의 안 와본 것 같은데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아, 3호선 라인이 옆을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다리색도 주황색이구나. 동호대교를 벗어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정체되는 도로에서 버스 접촉 사고까지 발생했더라고요. 하이브리드라 가능한 컨텐츠지 일반 가솔린으로 했으면 죽어났을 거야. 근데 저는 가솔린이든 하이브리드든 연비운전을 하는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브레이크를 안 밟는 거, 뭐 환경이 됐든 내 운전 습관이 됐든 최대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운전을 하면 연비가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 엑셀을 밟을 때 필요한 만큼만 밟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교통 흐름에 맞춰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시내 환경은 브레이크를 안 밟으려면 이 발과 머리가 계속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 동호대교를 건너 도착한 곳은 성동구였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에 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아, 이거 또 사고가 났네. 제가 정한 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차선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나는 잠깐만. 아니, 차선 바꾸면 나는 그대로 가기로 했다고. 오늘 근데 사고가 벌써 세 번째예요. 아까 전에는 버스가 렌지로버를 박아가지고 사고가 났었는데 지금은 또 택시를 조지셨네. 아무튼 저는 여기서 또 직진을 하게 됐습니다. 미치겠네. 설마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오르막길 가서 연비만 조지네. 이거 직진이 가능한가? 내가 이걸 왜 기획했을까? 갑자기 현타가 오는데요. 그렇게 북쪽으로 향하던 직진매는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해 서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성동구 독서당로라고 되어 있네요. 어쩌다 여기로 왔을까?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것들은 네이버 지도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한번 마지막에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지금 나침반상으로는 북동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야, 북한 가기 딱 좋은 날씨네. 정은아, 내가 간다. 그렇게 북진맨이 도착한 곳은 동대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는 직진을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되어가고 있었는데 더 이상 방광이 못 버티겠다는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맥도날드 있다. 맥도날드 옆에는 다행히 주유소도 있었는데 저는 이곳에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왔는데 근데 온 김에 여기서 비상식량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타이밍 좋게 비상식량까지 챙긴 후 원래 달리던 차선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됐어. 자, 어디로 가는 걸까 이제. 직진을 하다 보니 내부 순환로로 빠질 수 있는 분기점이 나왔지만 오늘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새 동대문구를 빠져나와 성북구 종합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도저히 서울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성북구에서 드라이브는 짧았습니다. 직진을 하다 보니 북악터널이 나왔고 이 터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종로구가 시작되기 때문이었어요. 여기는 종로구 평창문화로. 직진만 했을 뿐인데 종로구까지 왔습니다. 그 초보 운전자분들 보면 차선 바꾸는 거 되게 겁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겁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은 다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오늘 조금 답답한 거는 버스가 앞에 있다고 해서 차선을 변경 못하기 때문에 약간 오늘 제가 하는 컨텐츠가 초보 운전자들이 겪는 운전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또 도로가 끊기네요. 어쩔 수 없이. 이 터널은 구기 터널입니다. 종로구와 은평구를 이어주는 터널이고 덕분에 저는 또 새로운 지역구 드라이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좀 지루해서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정말 1년에 한 번, 2번 연락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친구들이랑 연락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저도 얼마 없는 친구였지만 그래도 자주 만났거든요. 이제는 아예 거의 거의 생사만 듣는 수준이라서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잘 살고 있는지. 그래. 뭐하노? 회사가 지금 제주도 와 있다. 거기 진짜 예쁘지 않나? 그치. 나는 지금 컨텐츠 찍다가 이 생각 나가지고 그냥 전화해봤다. 출연 해줄까? 출연할래? 뭐 하면 되는데? 그냥 실없는 소리 하면 되지, 옆에 앉아서. 알겠다. 우리 와이프가 네 팬이니까. 니 나오면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래. 이 친구는 대학교 친구인데 졸업 후에도 가장 자주 만났던 친구일 겁니다. 성격도 워낙 좋은 친구라 저를 많이 배려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한번 같이 찍자. 알았다. 그래, 제주도 여행 잘 마무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여행 중이라 가지고 목소리가 좀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항상 약간 전화하면 찌들어 있었거든. 대기업에서 팀장하고 있는 친구인데 참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 친구입니다. 근데 난 지금 어디를 올라가고 있는 거냐? 통화를 끝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조용하고 정돈이 잘 된 한 도로 위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은평구 특유의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곳이더라고요. 공구수 바쁘고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저거 진짜 많았는데 나 20대 시절에는 저거 되게 많이 먹긴 했다. 예전에는 제가 밥값 아껴가지고 피부과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껴도 피부과를 못 가겠더라고요. 열심히 벌어야 돼. 도착지를 알 수 없는 직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평터널을 지나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고 나니 또 다른 자치구인 서대문구를 진입하고 있었어요. 와, 동남쪽이다. 서울 도로가 정말 생각 없이 타면 이렇게 계속 도는구나. 이대로 가서 서울 탈출이 가능할지. 서대문구에서 드라이브는 다소 짧았습니다. 직진 코스 동안 아무런 변수 없이 금화터널이라는 곳까지 올 수 있었고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아까 지나쳤던 종로구 도로가 나옵니다. 종로구 사직로. 새벽밤 서울 한 바퀴 달리기 컨텐츠 할 때 그때 지나갔던 길이라서 너무나 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직진을 하면 또 어디로 가게 될까? 안국역 쪽으로 들어왔는데 와우, 헬게이트네요. 여기가 북촌마을 있는 데인가? 살려줘 제발. 아니 차라리 저기 밖으로 나가는 게 스트레스 덜 받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앰뷸런스 진짜 많이 다닌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지나 직진은 이어졌고 저는 다시 성북구로 돌아왔습니다. 종로구에 이어 이렇게 또 같은 지옥구를 방문하게 되니까 정말 하루 종일 빙빙 도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위기감이 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좌회전 도로를 또 만났는데요. 아니 여기 직진하면 뭐가 있을까? 나 어디가? 나는 직진만 하는 남자. 그냥 간다. 남자는 직진이지. 하지만 그만할 때가 온 것 같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강북구 찍먹 투어를 마치고 원래 달리던 도로로 복귀해 직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지역구에 방문할 수 있었는데 바로 서울 북동쪽에 위치한 노원구였습니다. 여기는 노원구 월계로입니다. 이제 서울을 벗어날 만한 위치가 되지 않았을까? 동부간선도로 빠진다고 돼 있거든요. 구리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야 여러분, 컨텐츠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 끝나.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렇게 또 좌회전 차선이 나왔고 이때쯤 되니까 조금 좌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쉬지 않고 4시간 동안이나 운전을 했는데 끝날 기미도 안 보이는 데다가 지금 다시 북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앞으로 20시간이나 더 서울을 운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대로 포기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제가 타고 있던 도로가 의정부 IC를 안내를 합니다. 의정부시로 들어왔구나. 저도 모르는 새 서울을 벗어나 의정부시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것을 발견한 저는 그대로 고속도로 엔딩이 나버렸는데요.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김에 휴게소가 들리고 싶어서 결국 양주 휴게소까지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닭강정을 선택했는데 아마도 이날의 워스트가 아니었을까. 총 주행거리는 74.2km, 걸린 시간은 4시간 36분이었습니다. 이날 운전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서울의 도로는 정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온전하게 직진만 해서는 살아남기 힘든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도착 예상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운전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깜빡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는데 뭔가 자유를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저는 북한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콘텐츠는 더 자주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